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머신러닝 얘기를 하면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회귀 계열, 리그레션 계열에서 출발한 거냐, 트리 계열에서 출발한 거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리그레션 계열에서 출발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형회귀 분석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y-값이 범주형인 것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버피팅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이런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트리 알고리즘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의사결정 나무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의사결정 나무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도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x1에 대해서 그 크면 이쪽, 작으면 이쪽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가서 최종의 마지막 그 노드들 리프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 예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의사결정 나무가 가장 그 오버피팅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너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값에 너무 세분화되게 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묵뚝하게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좀 뭐 일반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도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프루닝, 가지치기라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마. 중간쯤에서 좀 이렇게 잘라서 가지를 버리는 여기까지만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게 하나만 남게 하지 않고 뭐 몇 개까지 남게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오버피팅 방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그렇게 썩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트리 계열, 물론 이게 트리 계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우리 앙상블이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분류기를 조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는 이게 자꾸 오버피팅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조합해서 쓰겠다는 그런 개념인데 꼭 트리 계열에만 앙상블의 개념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다른 그 리그레션 계열의 알고리즘도 여러 개를 섞어서 쓸 수 있는데 트리 계열 쪽에서 이게 아주 잘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앙상블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를 하나에서 예측하던 걸 갖다가 트리를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얘는 1번으로 예측했어. 그럼 얘는 0번으로 예측하고 얘는 1번으로 예측했어.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1번으로 예측한 게 더 많아, 0번으로 예측한 게 더 많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개를 트리를 여러 개 만들므로 해서 좀 하나에 특화되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앙상블에는 여기에 보다시피 저희가 보팅, 배깅, 부스팅, 스태킹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개념을 그 알고리즘들을 좀 확장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투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 1, 모델 2, 모델 3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는 0으로 예측했고 너는 1로 예측했고 너는 0으로 예측했고 이걸 쭉 해서 개수를 세는 거죠. 투표라는 게 결국에. 그래서 얘가 0이 많으니까 너는 이 전체 우리의 모델은 0이라고 예측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건데 이 보팅은 이 앙상블 모델 여러 군데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프리딕션을 할 때 보팅을 해서 우리가 이게 0이냐, 1이냐, 혹은 1이냐, 2이냐, 3이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 이렇게 돼 있는데 하드 보팅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모델을 뭐 100개쯤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 뭐 3개쯤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3개쯤 만들면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타고 내려오죠.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최종 타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이 첫 번째 모델은 여기에 걸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도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어딘가에 걸렸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모델도 어딘가에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여기 봤더니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이 하나고, 그다음에 0이 있고 1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0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해볼게요. 0, 1,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드보팅이라는 거는 이게 0이냐 1이냐 개수를 센다고 보면 돼요. 0이냐 1이냐 개수를 센다고 보고, 너는 1로 예측했네? 너는 0으로 예측했네? 너는 1로 예측했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는 1로 봐. 뭐 이런 1로 봐. 이런 식의 개념이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1이냐 0이냐로 예측하는 것 중에서도 여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열어보면,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보면 시그모이드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사실은 1이라는 숫자보다는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예측을 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얘는 0.7쯤 나왔을 거예요. 0.7쯤. 그래서 스레셜드인 0.5보다 크기 때문에 너는 1로 예측해, 이렇게 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0인데 원래는 뭐 이렇게 0부터 1 숫자의 값, 뭐 예를 들면 0.2쯤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0으로 예측해, 이렇게 했을 거고, 얘도 1이지만 사실은 뭐 0.9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는 1로 예측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결과를 그래서 1이냐 그래서 0이냐 이것만 본다면 어떤 게 우리가 고려가 안 되냐면, 최종 얘가 0.7로 했느냐 0.2로 했느냐 0.9로 했느냐, 요거는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여러 개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얘는 겨우겨우 넘어서 0.6, 겨우겨우 뭐 0.55, 뭐 0.6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쯤이 이렇게 1로 예측했는데, 나머지 3개를 찾아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3개를 찾아봤더니 얘는 0.1, 뭐 0.01, 0.1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1로 예측이 되고, 얘도 1로 예측이 되고, 얘도 1로 예측이 되고, 얘도 1로 예측이 됐고, 얘는 0, 얘는 0, 얘는 0 이렇게 되니까 1이 4개고 0이 3개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1이 크기 때문에 1로 우리 모델을 1로 예측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숫자를 디테일하게 보면, 숫자를 다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강하죠. 얘는 겨우겨우 1이 된 거고, 스레셜드를 겨우 넘어서 겨우겨우 1이 된 거고, 얘는 거의 0에 근접한 숫자로 1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1이냐 0이냐로 판단하기 전에 수치를 비교해서 이거를 다 더해서 합산을 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보면 이거는 오히려 0 쪽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뭐 이제 좀 뭐 디테일한 로직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일단 큰 개념에서 볼 때 하드보팅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결과를 가지고 뭐 개수를 세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소프트보팅이라는 거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있는 이 값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서 몇으로 나왔길래 0으로 예측을 했니, 몇으로 나왔길래 1로 예측했니,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는 것, 요걸 저희가 소프트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팅은 저희가 앙상블이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팅은 다 내부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배깅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대비되는 게 배깅하고 부스팅이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스태킹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배깅은 이게 보면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의 약자입니다.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의 약자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트스트랩이라는 개념은 우리 예전에 통계학에서도 많이 쓰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을 뽑았어요. 샘플을 100개쯤 뽑았어요. 모수에서 샘플을 100개쯤 이렇게 뽑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평균도 내고 뭐 분산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추론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이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데이터를 한 50개만 뽑는 거예요. 50개만. 그래서 50개 가지고 뭔가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추출할 때는 우리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런 거 아마 개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이런 게 있어요. 복원 추출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걸 50개를 뽑고 첫 번째 이렇게 뽑았어요. 두 번째 뽑을 때 다 뽑은 걸 다시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50개. 그 다음에 또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뽑을 때도 또 50개.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비복원 추출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50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1부터 100까지 있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있었다. 그러면 제가 50개를 뽑으면 여기서 뽑아진 숫자들은 이쪽으로 나가고 없죠. 이쪽으로 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다시 뽑는 거예요. 이걸 보통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복원 추출을 합니다. 복원 추출. 그래서 뽑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뽑고 다시 뽑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같은 데이터에서 여러 번 뽑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통계치를 마치 실험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사실은 한 번 뽑은 거죠. 이걸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한 것처럼 데이터를 약간 증폭하는 개념도 좀 있고 요걸 저희가 부트스트랩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트스트랩은 하나의 데이터에서 이만큼 뽑아서 뭔가 분석하고 뽑아서 분석하고 뽑아서 분석한 걸 합쳐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는 요겁니다. 요게 부트스트랩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트스트랩을 가지고 어그리게이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배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뽑은 데이터죠. 뭐 100개든 1000개든 있으면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아요. 일부를 이만큼을 뽑아서 랜덤하게 뽑습니다. 랜덤하게 뽑아서 요 데이터의 부분이죠. 이거. 데이터를 일부를 뽑은 거죠.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 1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만큼 복원 추출을 해서 이렇게 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2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모델을 여러 개, 모델 100까지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걸로 각각 데이터로 디시전 트리를 하고 이걸로도 디시전 트리를 하고 이걸로도 디시전 트리를 합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다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와 이 결과, 이 결과 세 가지의 결과를 다 우리가 흔히 보팅을 하는 거죠. 이 보팅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내는 이런 식의 개념이 우리가 배깅, 그래서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어그리게이팅이죠. 이걸 배깅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M1과 M2와 이 MN 이게 100개가 되더라도 패러럴하게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서 부스팅 얘기를 할 건데 부스팅은 요거를 패러럴하게 한 번에 못하고 병렬로 못하고 하나씩 해야 되는 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스팅은 배깅보다 조금 속도가 느리고 계산량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라는 그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원래 트리를 여러 개 한 거니까 포레스트라고 이름 지었고 앞에 랜덤은 뭔가를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랜덤하게 뽑는 거는 두 가지가 랜덤하게 뽑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가 x1부터 만약에 x 100까지 있었다. x 100까지 있었다. 이러면 x를 다 쓰지 않고 일부를 씁니다. 물론 다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x를 다 쓰지 않고 일부를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70개만 쓰겠다. 그러면 x 값들을 랜덤하게 70개를 뽑습니다. 아무거나 랜덤하게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도 x 값들을 또 랜덤하게 뽑아요. 얘도 x 값들을 랜덤하게 뽑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뽑는 이유는 이 결과가 좀 달라지고 싶은 거예요. M1과 M2와 M3의 결과가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거죠. 왜? 이거를 X1부터 X100까지 다 똑같이 뽑으면 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M1, M2, M3를 조건을 좀 다르게 해놓고 다른 결과를 나와서 좀 너무 우리 데이터에 최적화되지 않도록 결국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랜덤하게 뽑냐면 데이터가 여기가 만약에 뭐 1000개의 데이터가 있었다. 1000개의 데이터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랜덤하게 조금만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0개만 뽑아요. 얘도 500개만 뽑고 얘도 500개만 뽑고 요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트스트랩의 개념이죠. 데이터를 1000개 중에서 500개만 뽑아서 하고 얘도 500개, 얘도 500개. 근데 이렇게 열 있으면 행만 500개 이렇게 랜덤하게 뽑는 게 아니라 X값도 전부 다 쓰지 않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랜덤하게 뽑는데 하나는 X값들을 랜덤하게 뽑고 하나는 이런 데이터들을 또 랜덤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랜덤하게 뽑아서 모델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디시전 트리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고 그 디시전 트리의 결과, 각각의 디시전 트리의 결과를 우리가 보팅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너무 이렇게 최적화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 요거를 랜덤하게 뽑아서 트리를 여러 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로 굉장히 다양한 그 여태까지 작업들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랜덤하게 뽑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델을 몇 개를 만드는 게 좋으냐? 모델을 몇 개? 이거는 우리 연구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부릅니다.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뭔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릴 때 기계가 자동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최종 초기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를 100개를 하는 게 좋으냐, 200개를 하는 게 좋으냐, 300개를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를 사람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알지만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이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100개를 만들어 놓고 한번 해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평가를 해보고 200개 만들어서 해보고 300개 만들어서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해본 다음에 아 이게 적정하네 이게 적정하네 그래서 그 적정한 거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적정한 숫자를 만약에 제가 300개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럼 늘 300이 오르냐 늘 300이 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게 또 200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를 당연히 늘리면 조금 더 오버피팅에 대해서 강해지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늘리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 적절한 값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겠죠. x를 몇 개를 뽑을 거냐, 행을 몇 개를 뽑을 거냐 이런 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주려면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렇게 열어보면 막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언어로 써놓지 않고 대부분의 수학으로 써놓습니다. 수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고 알고리즘을 이렇게 설명을 열어봤더니 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조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풀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들이 풀어놓은 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베깅이고 이 베깅을 이용해서 만든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병렬로 계산할 수 있다. 병렬로 계산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학습이 된다. 이게 베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할 게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 개를 만들 건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y 값이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먼저 모델 1을 만듭니다. 모델 1을 만들어서 디시전 트리로 대부분 우리가 디시전 트리로 많이 합니다. 디시전 트리로 모델 1을 만들어서 쭉 만들어요. 이렇게 쭉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하는 결과를 보고 결과를 봤더니 얘가 여기에 뭐 1, 2, 0 이렇게 값들이 원래 있는 거죠. 우리가 0, 1, 2를 맞추는 게임이다. 만약에 0, 1, 2, 3을 맞추는 게임이다. 그러면 3도 있고 다시 1도 있고 0도 있고 이렇게 쭉 맞힐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봤더니 얘가 0은 굉장히 잘 맞히는데 1은 굉장히 못 맞춰요. 1은 굉장히 못 맞춰요. 그다음에 2는 좀 잘 맞춰요. 3도 잘 맞추고.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 있다면 두 번째 모델 만들 때 M2를 만들 때는 이 결과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랜덤하게 뽑죠. 데이터를 랜덤하게 이렇게 뽑죠. 또 얘도 랜덤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뽑습니다. 이 뽑을 때 데이터를 여기에 우리가 못한 거 지금 1을 잘 못 맞췄잖아요. 그래서 1이 더 많이 뽑히게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랜덤하게 뽑고 그래서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는데 이때 여기에 1이 좀 더 많이 뽑히게 가중치를 줍니다. 결국 가중치를 준다는 말을 이거를 랜덤하게 뽑을 때 이 1에 좀 더 가중치를 줘서 1이 좀 많이 뽑히게끔 수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는 그냥 0, 1, 2가 골고루 나와 있는 정답인 0, 1, 2, 3이 골고루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라면 이 두 번째 뽑은 데이터는 1이 좀 더 많이 들어있어요. 1이 누구냐면 내가 첫 번째 모델에서 틀린 거, 잘못 맞춘 거 이런 애들을 조금 더 많이 뽑는 거죠. 그리고 또 학습을 해서 결과를 봐요. 그럼 또 여기서 뭔가 어떤 게 틀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럼 세 번째 모델 만들 때 또 그거를 반영을 해서 또 틀린 걸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모델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 건데 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최적화가 되는 뭐 우리 공부하는 걸로 치면 문제풀이 한 다음에 틀린 문제만 모아서 다시 보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함수 부분을 잘 못한다. 그럼 함수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 모델이 틀린 거에 좀 최적화돼서 조금 더 잘하는 그래서 부스팅 개념입니다. 점점 잘하도록 부스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얘네들의 특징은 이거를 동시에 학습할 수가 없어요. 1이 끝나야 다음을 학습하고 2가 끝나야 3을 학습하고 3이 끝나야 4를 학습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쭉 가면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또 요 가중치를 또 이 모델을 1에 대해서 만약에 얼마나 잘했느냐 모델 2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을 합칠 때도 M1 모델과 M2 모델, M3 모델 그냥 똑같이 줘서 얘네들을 그냥 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가중치를 줍니다. 가중치를 줘서 얘가 조금 더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할 것이냐 얘가 많이 미치게 할 것이냐 얘가 많이 미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다 연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계산량 연산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더군다나 이거를 병렬로 계산할 수가 없고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 시간이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 비해서? 배깅에 비해서 얘가 학습 시간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학습 시간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계산해야 되는 연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그 부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스팅으로 만든 유명한 알고리즘이 GBM 이게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고 그다음에 XGBoost라는 거는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조금 더 발전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도 좀 빠르게 하고 우리 뭐 이렇게 CPU나 이런 걸 좀 잘 이용을 해갖고 병렬로 계산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그다음에 요 계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GBM을 기반으로 해서 XGBoost, 라이트 GBM, 캣부스트 뭐 여러 개 많이 나왔는데 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걸 갖다가 조금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GBM의 약자가 이게 그레디언트 부스트거든요. 그레디언트 부스트인데 우리 앞에서 우리 경사하강법 배웠잖아요. 경사하강법. 그거를 좀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부스팅 알고리즘을 결정할 때 여기에 가중치가 들어갑니다. 네, 가중치. 이 가중치를 결정할 때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그레디언트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있죠? 경사광법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그런 식으로 최적화된 그 W를 계산해내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광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최소값을 찾을 때 여기서부터 넣어보고 결과 보고 넣어보고 결과 보고 계속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한 번에 뭔가 수학적으로 딱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전에 우리 최소값 찾을 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죠? 미분해서 x로 미분해서 0이 되는 거, y로 미분해서 0이 되는 거 찾아서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많아지면 그렇게 못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쓴다 그랬어요. 경사하강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걸 한 번에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넣어보고 결과 보고 넣어보고 결과 보고 넣어보고 결과 보고 맞았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한 번에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썼었는데 잘 안 맞고 좀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부스트라는 방법을 차용해서 썼고 그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이용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그레디언트 부스트 머신 그래서 GBM 얘가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경사광법을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계산도 해야 되고 경사광법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학습 시간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GBM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잘 되니까 점점 뭐 XG 부스트 그다음에 라이트 GBM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카테고리에 최적화된 캣이 이제 고양이가 아니고 그 카테고리의 약자입니다. 캣 GBM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점점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얘네들이 어디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냐면 우리 그 경쟁하는 컴피티션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캐글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태스크를 주고 누가 이 정확도가 제일 높아.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1등, 2등 뭐 이렇게 경쟁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XG 부스트 얘네들이 거의 막 1등을 막 휩쓸어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 하고 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 얘네들이 액큐러시가 좀 좋아요. 네, 잘합니다. 결과가 잘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산량이나 학습 시간이나 이런 걸 보면 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얘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 그러죠. 우리 물건 살 때 가성비. 이거를 비교해 보면 액큐러시는 정말 조금 올라가는데 연산량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물론 정말 액큐러시가 0.1, 0.001 이게 중요하다면 얘네들을 써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현업에서 사실 그런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경쟁하는 사이트에서는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0.001만 올려도 어쨌든 1등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주로 많이 쓰고 물론 현업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성비를 생각해 봤을 때는 랜덤 포레스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깅과 부스팅이 큰 축인데 배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병렬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 반면에 부스팅은 이렇게 병렬로 계산이 안 되고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웨이트를 결정할 때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그런 단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깅에 비해서 부스팅이 액큐러시, 그러니까 정확도는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게 연산량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가성비를 보면 우리가 이쪽 배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GBM, XG 부스트, 주로 XG 부스트죠 요즘에는. 네, XG 부스트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보팅은 기본적으로 다 녹아 있습니다. 보팅 우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스태킹입니다. 스태킹은 뭔가 좀 주류에서는 이쪽 주류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특별한 경우에만 조금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스팅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개념대로 하면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개념이면 여기 y값 정답이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모델 1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모델 1은 이걸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예측값을 만듭니다. 우리가 실제 정답이 아니라 이 모델로 학습한 결과로 예측값을 여기다 쭉 집어넣어요. 그럼 얘네들은 실제값이 아니죠. 얘도 실제값이 아니에요. M2도 이런 걸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도 실제값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저희가 최종 모델로 얘는 요 값들을 이용해서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모델로 학습해서 결과를 예측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얘는 0, 1, 0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제 값은 이게 1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잘못된 걸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면 원래 이렇게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맞추는 걸 피하려고. 결국 얘도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방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오버피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죠? 너무 정밀하게 내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날카롭게 잘 맞추는 걸 좀 이렇게 뭉뚱그리자는 거거든요. 뭉뚱그리자는 거죠. 그래서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거를 살짝 좀 일반화. 내 데이터는 좀 틀리더라도 나중에 일반화 시켰을 때 좀 잘 맞추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 같은 걸 그리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선을 이렇게 그으면 다음에 이게 일로 갈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선을 적당히 이렇게 있으면 적당히 이렇게 그으면 그 다음에 선은 이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뭐 다음에 어떤 값이 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날카롭게 잘 맞추면 이런 내 데이터는 잘 맞추겠지만 새로운 데이터, 전혀 다른 데이터가 돌아왔을 때는 잘 못 맞춥니다. 오버피팅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오버피팅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그렇다고 완전히 엉터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델로 예측한 값을 넣고 그 예측한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학습을 해서 그걸로 결과를 내는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스태킹이라고 부릅니다. 스태킹. 요게 디시전 트리로 될 수도 있고 다른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애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섞어서 써도 상관없죠. 어쨌든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 x 값들과 y 값 요것만 데이터만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개념을 저희가 스태킹이라고 부르고 얘는 꼭 디시전 트리에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앙상블이라는 개념이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합해서 이렇게 조합을 하던 이렇게 조합을 하던 아니면 같이 조합을 하던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해서 쓰는 거를 저희가 앙상블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게 꼭 디시전 트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트리 알고리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른 우리 리그레션 알고리즘도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깅이나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트리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그 중에서 유명한 애들이 랜덤 포레스트, 엑스지부트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거의 트리 쪽에서만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앙상블에서 중요한 게 트리 알고리즘이나 이런 알고리즘에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보팅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배깅과 부스팅 얘네들이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배깅도 그렇고 부스팅도 그렇고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여러 번 우리 뽑아가지고 그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뽑을 때 배깅은 한번 그 같은 아이들 쭉 뽑아서 모델을 100개면 100개 따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때 X 값도 랜덤하게 뽑고 그 행도
이 데이터들도 랜덤하게 뽑아서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보팅을 하는 거고, 부스팅은 순차적으로 모델 처음에 뽑고 그걸로 틀린 것들을 더 많이 뽑고 또 틀린 것들을 더 많이 뽑고 이렇게 모델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특징이 있고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모델을 100개를 만들었으면 똑같이 가중치를 주는 게 아니라 모델 1을 더 많이 적용할까 모델 2를 더 많이 적용할까, 어떤 모델에 어떤 가중치를 줬을 때 좀 더 정확한 답을 예측할까, 이것까지 해서 가중치를 주고 우리가 모델을 결합을 하는 거죠. 모델을 결합할 때 배깅처럼 그대로 그냥 보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결합할 때 가중치를 줘서 어떤 모델이 더 좋은가, 어떤 모델을 더 가중치를 높였을 때 더 잘 맞추는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예측을 하는 거고, 그때 웨이트를 구하는 방법이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나왔을 때는 근데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우리 경사하강법을 이용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웨이트를 결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웨이트도 학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부스팅을 이용한 알고리즘들은 상대적으로 계산량도 많고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나중에 GPU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은데 아마 GPU가 왜 빠른지에 대해서는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GPU를 기본적으로 우리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그 딥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GPU를 안 꽂고 계산을 하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부스팅으로 이용하는 아이들, XG 부스팅 이런 애들도 GPU를 꽂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테스트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GPU를 꽂지 않고 부스트를 돌리면 이게 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랜덤 포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CPU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계산량이 생각보다 많다.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킹은 여러 개의 데이터로 우리가 데이터를 Y 값을 예측한 데이터로 다시 그걸로 학습을 해서 만드는 건데 약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은 아니고 특이한 경우에만 쓰이는 그런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쭉 알아봤어요. 알고리즘의 리그레션 계열과 트리 계열 이렇게 알아봤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리즘은 리그레션 계열에서 발전한 애들이 리그레션 계열에서 출발한 애들이 있고 트리 계열 여기서 출발한 애들이 있죠. 여기서 출발한 애들은 당연히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수치를 맞추는 건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범주를 맞추는 건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최적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어떤 것들을 도입을 했냐면 리치, 그다음에 라쏘 이런 애들을 도입을 했고 이걸 두 개를 합친 거를 엘라스틱 넷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걸 저희가 L2 전기화, 요걸 저희가 L1 전기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엘라스틱 넷은 요거 두 개의 조합이니까 우리가 가중치를 줘서 조합하자 이런 얘기니까 이런 애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리 계열 중에서는 디시전 트리 그냥 쓰기도 하지만 얘가 오버피팅에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지는 않고 앙상블 방법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발전시켰는데 가장 유명한 애들이 그 배깅을 이용한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부스팅을 이용한 GBM, 그레디언트 부스트, 그다음에 XG 부스트 얘들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이트 GBM 우리가 워낙 유명하고 많이 쓰는 아이들이라서, 그다음에 요즘에 뭐 캣 부스트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쓰는데 캣 부스트는 이게 카테고리에 최적화되네.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쭉 뽑았는데 카테고리, 그러니까 범주형 데이터, X의 범주형이 엄청 많은 거예요. X의 범주형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을 쓰니까 좀 더 잘 맞더라.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알고리즘들은. 트리 계열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가장 유명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예전에 소위 말해서 좀 주름 잡던 이런 알고리즘들이고, 그 이후에 나온 애들이 당연히 딥러닝도 머신러닝 안에 있는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이거를 깊이 쌓은 것, 딥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별칭으로
딥러닝 깊이 쌓았다. 이거는 뒤에서 저희가 볼 겁니다. 딥러닝이라는 별칭으로 쓰는 이것도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크게 주류를 보면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크게 주름 잡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딥러닝도 계열로 보면 리그레션 계열입니다. 리그레션 계열. 왜냐하면 결국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뒤에서 우리가 볼 것 같은데 리니어 리그레션을 여러 개를 조합한 아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계속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왜 리니어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곡선을 찾지 않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찾죠. 결국 y = w의 x 더하기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선형 조합. 이게 곡선이 되려면 w의 x 제곱항이 와야 되는데 제곱항은 저희가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 x1하고 y가 있는데 실제로 y가 제곱에 비례할 수 있어요. 여기 1 들어오면 얘는 1, 2 들어오면 얘는 4, 3 들어오면 9.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를 y = w1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 넣고 하면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찾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포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예 값을 x2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얘를 제곱해서 만들어요. 1, 얘는 4, 얘는 9. 그리고 얘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값이 이렇게 분석을,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EDA라 그러죠. 탐험적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제곱에 비례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 넣지 않고 얘를 흔히 말하는 피처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피처를 갖다가 뭔가 조작이라는 말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변형을 하는 겁니다.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면 제곱에 비례하는 것 같네. 그러면 x2라는 걸 만들어서 제곱 데이터 자체를 바꿔요. 데이터 자체. 그리고 나서 여전히 선형회기에다가 넣는 거죠. 선형회기. 그러면 이런 제곱항도 우리가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항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는 전부 다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리니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여기에 x항의 제곱이 들어가지 않는다. 전부 다 1차식의 선형 결합. 그래서 W1의 x1, W2의 x2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우리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평가하는 방법도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